네, 안녕하세요. 완초수 열, 1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아마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2강 이제 조합과 순열과 조합을 마무리 짓고 이번 주부터는 새로운 확률에 관련된, 네, 알겠습니다. 확률에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요즘 회사가 바빠가지고 회사에 맨날 야근하느라고 좀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고, 지난주에는 집들이 겸 청모를 갔다 왔고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재밌는 시간 보냈고, 일요일은, 왕가 사는 남자를 보고 왔습니다. 음, 그거 봤는데, 제가 보러 갈 때가 1,000만이 됐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며칠 되니까 1,300만이 됐다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와, 사람들 진짜 많이 보는구나 싶었고, 영화 자체도 한 러닝타임, 느끼기엔 두 시간 러닝타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엔 되게 짧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간 느낌이 들었고,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여자친구랑 그 이제 중국 드라마를 보고 있거든요. 오복인문이라는 중국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중국 드라마도 좀 한국 드라마 같은 그런 뭔가 재미있는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중국 드라마를 좀 재밌게 즐겨보고 있는 중입니다. 뭐 어떤 드라마인가요? 오복인문이었나? 배경은 뭐 현대인가요? 아니요, 과거입니다. 송나라쯤 됩니다. 어, 싸우나요? 막 무협지 느낌으로? 이거 로맨스입니다. 아, 그렇군요. 딸이 5명이 있어서 5명의 복이라 해서 오복인문이라고 하고요. 로맨스 내용이고. 되게 유치뽕짝하면서도 재밌습니다. 이제 감정선들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 저는 지난 일주일 사이에 머리도 한번 깎았고요. 음, 지난주 수요일에 완초소 하고 나서 목요일에 제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한번 알아두었습니다. 아이고, 뭐 감기인지 아니면은 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한 번씩 이제 입이 헐면서 약간 그 편도염에 좀 시달릴 때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알았었고요. 네. 그거 말고는 뭐 건강은 뭐 큰 이상 없었고 지금은 멀쩡하고요. 네. 그 이준석 선생님께서 영화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오늘 저기 영화관 가서 영화 보고 왔습니다. 어떤 저는 이제 영화를? 그 작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이제 브래드 피트 주연의 F1이라고 있는데 아, 그게 지금 메가박스하고 CGV에서 재개봉을 한번 해가지고 그거를 제가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 남양주에 있는 그 메가박스가 좀 유명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돌비 시네마 그 영화관에서 그걸 한번 보고 왔습니다. 이 영화가 생각보다 꽤 길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고 왔는데 그 포스터를 준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또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포스터를 또 들고 쫄래쫄래 왔습니다. 네, 그 지하철로 제가 그 대중교통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포스터 손에 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려니까 그게 좀 불편하긴 했어요. 네. 그래도 어쨌든 그 포스터 건진 것까지 잘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네. 참고로 저녁 식사는 맥도날드였습니다. 네. 네, 저는 이조 선생님이랑 비슷하고요. 일이 좀 많고요. 네, 야근도 좀 했었고, 네, 지금 굉장히 졸린 상태인데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수염이 좀 볼만하게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덜 민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좀 무리해서 일을 했더니만 또 허리가 재활 치료 받고 있는데도 또
통증이 오고 있어서, 예, 오늘 스터디 끝나면, 예, 또 스트레칭 해주고 좀 풀어주고 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허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요즘 유튜브 제 알고리즘에 이충동 요가가 걸렸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그 뭐 호흡근 운동이 있어요. 그다음에 엉덩이 강화 운동. 갑자기 그게 한번 왜, 네, 그 한번 보시면 좀 아, 혹시나 지금 이제 그 뭐지? 아직 이제 아프신 상태니까 뭐 당장 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 그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 모던 프랙틱스입니다. 개발자들이 좋아. 음. 예, 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굉장히 기대하던 시간인데 제가 일단 그 시간이 겹치는 바람에 그 해명을 좀 하면서 일단 배신자는 아니고요, 제가. 누구도,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한 것 같은데, 예, 예, 네. 뭐, 예, 배신자 아니니까 일단 네, 아, 네. 다시 잘 듣겠습니다. 어떻게 혹시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어떤 뭘 들으셨는지. 실리콘 위에 놀린가 그거 들으러 가셨었을까요? 예, 네. 얘기 한번 제가 해주시죠. 네. 나눠주세요. 네. 뭐, 네, 그 저는 항상 이제 그 수학보다 논리가 더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일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이제 뭐 트루 펄스 요거 가지고 이제 맨날 지지고 볶고 어떻게 하면 그 안 혼나고 배포했을 때 잠을 안 졸이고 온콜 받아서 급하게 뭘 안 하고 이런 이제 고민을 항상 하는데 이제 뭐 일단 그 논리 가지고 뭐 어떤 하드웨어를 만드는 스터디가 생긴다고 하길래 급하게 한번 네, 참여를 해봤는데 네, 당연히 이제 차너지기님께서는 그런 논리 이면에 어떤 수학적 구조가 있고 그 수학적 구조는 우리가 그 뭐야 여기 뭐더라 무슨 교였죠? 여기 리만교니까 미적분으로 다 퉁칠 수 있고 이제 뭐 그런 썰을 좀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하는 거는 어떤 학습을 시켜서 신경망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뭐지? 표준이 아닌 어떤 특정한 하드웨어 칩을 만드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비트코인 전용 연산 칩인가?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걸 만들겠다. 그리고 그거 만드는 과정에 나오는 어떤 그 수리적 구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자. 뭔가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무슨 이제 그 논리를 검증하는 그 증명과 프로그래밍이 사실 동치인데 그 논리를 검증하는 증명을 검증하는 전용 언어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고 요즘 그 LMM 모델 학습하는데 많이 쓰인다고 하는 그 린이라고 하는 언어를 배운다. 뭐 요거에 또 하나 껴있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 스터디이고 9시 반부터 시작해서 30분 잠깐 이야기 듣고 그다음에 그 여기 와서 어, 저의 진짜 본업 네, 순혈 조합 그리고 이제 항열 요거를 하러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 배경을 바꿔봤는데 어떠세요? 아, 더 따뜻해집니다. 살짝 습한 느낌도 들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 추워 지금까지 보입니다. 초록색은 네, 충분히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네. 좀 바꿔봤습니다. 네.
혹시 더 하실 얘기 있으실까요? 알겠습니다. 어, 저희 이제 3강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음, 천천히 부탁드립니다. 네, 됐습니다. 저희 확률 오늘부터 시작할 거고,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 뭔가 정의를 읽는 그 행위 자체가 되게 오랜만이라 살짝 긴장되는데요. 일단은 확률 용어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한번 다뤄볼게요. 일단 지금 봤을 때 총 8개가 있는데, 살짝 눈으로 훑었을 때는 집합의 이 얘기가 또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일단 실험이라는 거는 관찰 가능한 결과를 수반하는 활동입니다. 음? 잠시만요. 됐다. 실험이란 관찰 가능한 결과를 수반하는 활동이고, 표본점은 실험의 결과 중에 하나이고, 그럼 표본 공간은 실험의 모든 가능한 표본점을 포함하는 집합입니다. 집합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바로 나오네요. 그리고 혹시 여기까지 해서 좀 괜찮으세요? 아니요, 전혀 괜찮지 저도 지금 않은 살짝 것 같아요. 저 실험부터 살짝 괜찮지 않기 시작했는데요. 네, 저도 실험부터 벌써 심상치 않음이 느껴지고요. 저는 예전에 뭐 고등학교 때든 중학교든 뭐 대학교 때든 경우의 수 지나서 확률쯤 가면은 슬슬 이제 뭔가 지루해지고 뭔가 딱딱해지는 것 같고 영 기운이 안 나더라고요. 기운이 쏙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확률 하고 나서 이제 통계한다고 하면 진짜로 그냥 진이 다 빠집니다. 몸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네. 아, 저도 지금 살짝 그런 비슷한, 아니, 사실, 네, 비슷한 느낌인데, 어, 일단 실험부터가 벌써 네네. 관찰 가능한 결과를 수반한다는 거는 어떤 눈으로 저희가 뭔가 적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밑에 있는 거 잠깐 예시를 들면은, 동전을 던지는 실험이다 하면은, 결과가 앞면 또는 뒷면 또는 세워짐. 이런 걸 실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 그, 어떠한 제약 조건을 건 상태에서 어떤 조건도 좀 그러네요. 뭐라 좋을까? 일단 특정한 어떤 값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게요, 저는. 결과에 좀 더 포커싱 해놓겠습니다. 이게 저는 실험이라고 하니까 그 막 비커에서 뽀글뽀글 거품 나오는 거하고 아니면 뭐 그 하얀 쥐하고 원숭이 앞에다 바나나 매달아 놓고 저도 자꾸 이게 생각이 나요. 실험하면은. 네. 아,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 어차피 결과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그 스트레스 관련된 어떤 그 조그마한, 중간에 무슨 했는데 보통 이제 그 멸균질을 쥐를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실험실에서. 근데 거기서 스트레스 관련된 연구였는데 장내 미생물 환경에 따른 이제 실험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도 그걸 실험이라고 하죠. 이제 A그룹은 그냥 원래 있었던 장내 미생물을 균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 두 번째 G 그룹은 이제 그 장내 미생물을 물균 상태로 만들어 버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G 그룹은 이제 멸균시킨 다음에 다시 미생물을 넣어준 그룹.
이제 해가지고 좁은 관 튜브를 이제 이동시키게 한 다음에 스트레스의 그 회복 속도를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아질수록 그런 스트레스 완화에 좋다라는 실험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또 대입을 하면은 결국에 그런 실험도 어떠한 우리가 결과값들을 미리 생각을 해놓은 상태에서 뭔가 설계한 일종의 어떤 이제 잘 갖춰진 뭐랄까요? 그걸 좀 실험이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은 어떻게 좀 와닿으실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호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난 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3단원에 접어들기 전에 내 장내 미생물을 좀 더 튼튼히 준비했어야 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스트레스에 더 잘 견딜 수 있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잘 섭취해 주세요. 장내 미생물 얘기 나오니까 제가 갑자기 하고 싶은 말이 MCT 오일을 쿠팡에서 주문했습니다. 아, 어디 거 혹시 주문하셨나요? 그냥 그 순위에 있는 걸로 아무거나 했고, 아, MCT 오일이 뭐 뇌에 포도당이 필요한데 이거 지방을 섭취하면 케톤으로 해서 아침에 공복에 뭐 방탄 커피 이런 게 뭐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한창 유행했었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방탄 커피는 굉장히 재밌는 단어네요. 방탄 커피가 뭔가요? 블랙프루프 커피인가요? 진짜로? 뭔진 모르는데 커피에 기름을 뭐 이제 타서 지방 대사를 더 이제 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건가 보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매우 고칼로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피도 이제 한 달치를 해가지고 이제 30개 팩을 이렇게 파는데 가격이 막 싸지 않아요. 한창 그 이제 그것도 다이어트 관련해서 조금 많이 떴을 거예요. 피넛버터, MCT 오일, 방탄커피 뭐 이런 거 한창 유행하고 있고 스토 MCT 오일이 그 기름할 때 오일이군요. 네, 그 아, 오일이에요. 그게 저는, 네. 네네. 오일이 뭐, 오 하나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꼭, 그래서 뭐, 아, 무슨, 실험할 때 무슨 원료 이름처럼 뭐,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본점은 결과 중 하나라고 했으니 하고 이 표본점들이 모여 있는 어떤 공간을 그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점은 집합이었다는 게 좀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건 2는 실험의 표본 공간의 임의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한다. 아, 실험의 표본 공간의 임의의 부분 집합. 공집합 및 전체 집합을 포함한다고 하네요. 이거를 사건이라고 하고요. 여기까지도 괜찮으신가요? 어, 그럼 실험에 표본 공간이 아닌 곳도 있을까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게 그냥 그 뭐지? 집합에서 보면은 이제 유니버스와 아, 전체 그 네모 박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 큰. 어차피 다 여기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뭐 상호 베타 적음, 뭐 드모르간 뭐 대충 이런 거 뭐 비슷한 건 것 같은데 이름을 빼면은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실험과 표본 공간이 좀 뭐가 다른지를 이거는 활동이니까 그런 건가? 뭐 아무튼 그런 마지막에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선생님 질문이 뭐였죠? 이준석 선생님의 의문이? 아, 저요? 실험에 표본 공간이 아닌 부분이 있을까? 라는 물음이었어요. 음,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 왜냐면은, 아, 네, 말씀해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혹시 실험은 행위이고 표본이라는 거는 결과 아닐까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뭐 뒤에서 얘기할 거긴 한데 확률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보통 우리가 뭐뭐뭐 할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뭐를 해서 뭐뭐 할 확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뭐를 하는 행위가 실험이고 그리고 결과가 표본이니까 이게 실험과 표본의 뭐 포함 관계 이게 사실 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나?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 못 해봤는데 그렇게 구분하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혹시 의견이 그렇게 드리고 싶은데 어떨까요? 저는 좀 저는 그 말씀드리니까 저희 조합 순열에서도 이제 원본이 되는 어떤 집합이 있고 여기서 뽑기를 하잖아요. 네네. 이 뽑는다는 행위가 말씀하신 실험과 비슷한 것 같고 뽑은 다음에 만들어지는 집합이 그 표본점이 표본 공간이고 그거의 카운팅이 뭐 순열 조합에서 세는 카운팅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음, 어, 네, 그 뽑는 행위가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 뭐, 근데 가능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실험이 꼭 사람이 하는 실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네, 자연에서 자연 현상 예를 들어서 뭐 바람 불 때 뭐 남동 뭐 동서남북 뭐 동서 그다음에 남 뭐 이렇게 있잖아요. 남동풍 그래서 바람이 어디로 불 확률 방위를 갖다 해서 8개 방위를 한다. 그러면 거기서 어디로 불 것인가의 확률 뭐 이런 것도 확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이게 실험이 꼭 사람이 뭔가를 시행하는 것도 실험이지만 이게 뭔가 오토매틱하게 돌아가는 뭔가에 의한 것도 실험이라고 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결과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이시군요. 그쵸.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결과값이 결국에는 그 실험에 대한 결과가 표본이 되는 거죠. 그 표본들이 나올 블라블라가 확률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음, 한번 계속 공부하면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곱씹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가 최기 선생님 말씀하고 박현준 선생님 말씀은 이해는 못했지만요. 원래 이준석 선생님이 던지셨던 의문으로 돌아가 보면 표본 공간이 아닌 어떤 실험도 있을까라는 게 의문이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정확히 아, 표현한 게? 앞뒤가 솔직 바뀐 것 같아요. 실험에 네. 표본 공간이 아닌 공간이 있을까? 근데 저는 아직도 실험하고 표본 공간이라는 게 잘 와닿진 않는데 이 표본 공간 S라고 써 있고 밑에 사건 2 보면은 전체 집합 S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저 괄호 안에. 그러면 표본 공간이 어떻게 보면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은 전체 집합이 아닌 게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왠지 좀 더 이 용어들보다는 좀 더 친하게 접근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준석 선생님의 의문을 고려했을 때 아까 제가 순서를 자꾸 헷갈린데 뭐였죠? 그 저기 실험 중에서 실험에, 네, 네. 실험에 표본 공간이 아닌, 아, 그거는 저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어, 생각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실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걸 다 고려해 놓은 게 표본 공간인 것 같은데 그 모든 게 없는 실험에서 없는 게 있다. 그거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제 생각에는. 저는 반대로 가능할 것 같아서 어, 예를 들어서 표본 공간이 어떻게 보면 전체 집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집합을 만드는 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쵸. 이 표본 공간 S라는 거는 표본점을 포함하는 집합이니까 표본점은 실험 결과 중 하나잖아요. 네, 우리 동전 던지기를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동전 세 번을 던졌을 때 그 결과를 그냥 표본 한 번에 그러니까
한 번 던졌을 때 결과 하나의 표본점, 두 번 던졌을 때 결과 하나의 표본점, 세 번째 던졌을 때 결과의 표본점이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돈전공지기를 했을 때 앞뒷면만 고려하지 사실 동전을 던졌는데 뭐 앞뒤도 아닌 그냥 서 있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결과는 앞뒷면의 결과를 보고 싶어 하지 서 있는 상태를 보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만약에 표본 공간을 동정 던지기로 했는데 앞뒷면의 결과만 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동전 던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 조건에 맞지 않은 결과는 또 버려서 표본 공간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그 어떤 조건에 따라서 표본 공간을 만드냐에 따라서 그 실험의 결과가 다 들어가 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 했을 때처럼 저는 이제, 앞뒤 네, 아, 네, 네, 그렇게 죄송해요. 생각이 되죠. 아,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그 예시를 들려고 하다가 살짝 멈칫한 부분이 뭐였냐면요. 네네. 일단 표본 공간이라는 집합은 해당되는 실험에 모든 가능한 표본점을 다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그 세워지는 그 형태에 대한 그 표본점을 그러면 이 표본 공간에서 애초에 잘못 설정했다고 저는 좀 느껴졌어요. 음, 저도 그 이준석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완전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어느 정도 그 결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음, 실험에서 동전이 앞면하고 뒷면만 나오냐 아니면 옆면도 옆면으로 정말 세워지는 경우까지 음, 그 넣을 거냐 말 거냐는 애초에 실험을 얘기할 때 그 단계에서 저는 정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음, 실험에서 아 이거는 그냥 앞면하고 뒷면만 우리는 고려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이야기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전달이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네.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네, 그, 만약에 실험에서 아 우리는 옆면 뜰 수 있는 것도 정말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옆면이 나올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하자 하면은 그때 이제 표본 공간에 다 있는 거죠. 앞면, 뒷면, 그다음에 옆면까지. 네. 네네. 왜냐면 그러한 실험이니까 그렇게까지 음, 보려고 하는 실험이니까. 네. 일단 그게 뭐 실험이 될 수 있느냐는 오케이. 근데 그게 정말 모든 가능한 표본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됐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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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저는 다음으로, 반대로 승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주워 들은 게 생각나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어떤 확률이 0%인 사건도 실제로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정확하게 매칭은 안 되지만 확률이 0%라고 한다는 거는 관찰 가능한 결과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주워 들은 말이 맞다는 가정이라고 하면은. 네. 근데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뭐 무슨 소리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예, 그냥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표본 공간에서 실험을 하는데 결국 확률이라는 거는 결과값들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니까 해당되는 표본 점이 실제로는 고려는 했지만 나타난 적이 없었으니까 그 확률은 0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음, 실제 우리가 액추얼하게 이제 실제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기는 하죠. 네, 그런 네. 의미로는 저는 조금 받아들였습니다. 음, 그러니까 내가 실험하는 것과 실제 저거 하는 거는 조금 다르니까요. 그 다음은 이제 두 사건의 합집합, 교집합, 그리고 사건의 여집합이고요. 기호는 이제 기존에 저희가 썼던 기호 동일하게 집합에서 썼던 거 똑같이 쓰고 있고, 이 부분은 이미 앞에서 저희가 한번 다뤘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건의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을 봤는데 이게 살짝 느낌적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표본 공간 S라는 큰 집합이 하나 있고 여기에 뭐
E라는 어떤 사건이 있고, F라는 사건이 있고, 뭐 이런 느낌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호 배타적은 그 이제 저희가 서로소라고 했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서 서로소라는 표현을 따로 안 쓰니까 일단 상호 배타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 서로소의 기준이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를 저희가 그때 기준으로 잡았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본공간과 사건, 첫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동전을 던져 앞면과 뒷면 중 어느 쪽이 나오는지 관찰하는 실험에서의 표본 공간을 설명하시오. 이 어, 실험에서 죄송해요. 뭐 하나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이거 사건이, 그러니까 전 이제 제 의견 하나 드리면, 사건을 살짝 들여다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까, 부분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그 처음에 실험하고 표본 공간에 대해서 계속 비교를 하는 걸 쪽으로 이제 화제를 끌고 가셨잖아요. 다 같이. 근데 네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표본 공간과 사건의 관계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제가 뭐 옛날 책을 좀 다시 들여다봤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 공간 S 있잖아요. 네, 이거를 전사건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네네. 치 사건이라고는 안 하고 전사건이라고. 옛날 책에 의하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설명 한번 드리면 그 S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사건이 그냥 사건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음, 여기 그림 보면은 두 사건의 합집합 있잖아요. 네. 합집합을 합사건이라고도 하고요. 두 사건의 교집합을 곱사건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음, 뭐 나머지는 쭉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그냥 말씀드리고 의견 나누고 살짝 지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면은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네네. 아, 감사합니다. 사실 그 말씀해주신 대로 사건에서의 지금 중요 포인트는 이 사건이 전체 집합 S도 사건이라 불려지고 그리고 그 S의 부분 집합들도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좀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임의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니까 어떤 집합의 모든 부분 집합들도 임의의 부분 집합이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역집합 안에 있는 모든 그 부분 집합들을 나열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걸 또 하나의 각각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사실 표본 공간 이후부터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빨리 얘기해서 이제 다행.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모르겠다는 게 사건이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 일상 용어라서 음, 사건의 교집합이 뭐지? 무슨 사건과 무슨 사건의 교집합이라는 거지? 이를테면 뭐 밑에 동전 앞면 뒷면에 사건이 있다는데 앞면과 뒷면의 교집합이 뭐지?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이제 직관적으로 굉장히 그 뭐 확률이라고 하는 게 제가 잘 모르지만 다 이산적인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이 여기서 사건이라고 얘기한 것들이 머릿속에 일단 그냥 느낌상 다 점으로 생각이 돼요. 네. 보통 오히려 저희 좋은 것 집합할 같아요. 때 점점점 찍어서 하는데 그래서 사건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뭘까? 원소라고 하면 차라리 원소 엘레멘트 2라고 하면 내가 알겠는데 그래 원소끼리 뭐 몇 개 뭉쳐서 부분 집합 만들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 합집합 할 수도 있을 텐데 사건이는 뭐지? 뭐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있는데 뭐 문제 구체적 예시를 보면 알겠거니 하고 일단은 그러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표본 공간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동전 두 개를 던져요. 그러면은 헤드랑 테일이 있잖아요. 앞면, 뒷면. 그 앞면을 테드, 뒷면을 테일이라고 하면 HH, HT, TH, TT 이렇게 되잖아요. 쭉 늘어놓은 거죠. 이게 표본 공간인 거고,
사건은 여기서 그냥 부분 집합을 끄집어내던 뭐 두 개를 집합 두 가지 조건을 걸던 지지고 볶고 요리를 하는 거죠. 이게 사건인 거고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그 차이 저,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박현선 그러니까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신 동전 두 개 던지는 예제가 꽤 괜찮은 예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 저 두 사건의 교집합을 얘기하려고 할 때 이런 건 어떠세요? 동전을 두 개 던지는데요. 사건 하나는, 첫 번째 사건 2는 뭐냐면은 모든 동전이 다 앞면이 나왔다. 이런 게 있고요. 사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사건 F는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왔다. 이런 건 어떠세요? 김승희 선생님? 그때 두 사건의 교집합, 음. 이런 건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헷갈린다는 게 제가 그냥 이 순열 조합에서도 좀 어려웠던 지점 중에 하나인데 그냥 일반적인 집합이라고 하면 제 머릿속에는 딱 그 순서가 없는 그 한 판이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점이 이렇게 찍혀 있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뭐 사과 배, 뭐 그 동물 집합 뭐 이런 식인데 지금 여기는 뭔가 어떤 순서나 이전의 어떤 특정한 상태 뭐 이런 어떤 것들이 들어가서 어 그냥 그런 생각이 살짝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김승희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미 어떻게 보면 되게 적절하게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제를 보면 저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예제를 보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저는 듭니다. 네. 네네. 네, 맞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집합과 부분 집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소들에 대한 그 객체는 저희가 첫 시간에 썼던 것처럼 수리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의 결과값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걸 원소로도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일단 베이스가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전을 던지는 걸 한번 해볼 거고요. 표본 공간 S라고 하겠습니다. 이진호 선생님 공간을 죄송한데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 어떤 거요? 전에 방금 어떻기 때문에 이걸 원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것 아, 같습니다라는 그 내용을 한 번만 더. 네네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그냥 집합과 부분 집합으로 볼 거고, 그리고 첫 시간에 있었던 개념, 그 정의들을 이용해서 그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던 건 어떤 객체인데, 그 객체는 어떤 우리가 이제 수리적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대상체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걸 이제 적용할 때는 우리가 음, 이 결과값들을 그 수리적인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집합의 원소로 쓸 음. 수 있고, 그럼 이걸 부분 집합과 집합의 관계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이제 스토리였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돌아와서 다시 집합 S로 와서요. 그러면 아까 이제 앞면과 뒷면, 동전 일단 하나라고 지정하겠습니다. 앞면과 뒷면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까 헤드와 테일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표본 점은 그러면 H 또는 T 이 두 개밖에 없을 것 같고, 현재 앞면과 뒷면 중 어느 쪽이 나오는지 관찰하는 실험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실험이 관찰하고자 하는 결과는 앞면 또는 뒷면이고, 이걸 이 표본 점들 결국 이 실험에서 모든 관측 가능한 표본 점은 앞면과 뒷면밖에 없다는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앞면과 뒷면이 이 현재 표본 공간에 있는 모든 표본점이고, 그리고 이 실험에서 발생 가능한 사건은 이 지금 있는 표본점들에 이용해서 어떤 부분 집합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가능한 발생하는 사건들은 일단은, 근데 여기서 저게 살짝 막히는 게 지금 동전 하나를 던져서 앞면 또는 뒷면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표본 공간은 지금 말로 풀이하려고 하면은 두 번을 던지게 되거든요.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두 번을 던지게 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이걸 이제 표현을 어떻게 될지 지금 잘 감이 안 잡혀서. 네네.
표본 공간 이제 발생 가능한 사건이라 했을 때 네, 그럼 우리 사건은 이제 표본 공간의 의미의 부분 집합들을 이제 우리가 사건이라고 부를 건데 그럼 네, 전체 집합 S에 대해서 이제 말로 풀이할 때 네. 그냥 앞면이 나오는 사건과 뒷면이 나오는 사건의 집합이라고 그냥 말을 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까 처음에 얘기하실 때 그 1단원의 집합으로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게 말씀하셨던 그게 저는 되게 좋은 관점인 것 같은데 아예 그쪽으로 한번 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음, 네. 사건 그쵸. 2라고 하는 거는 임의의 부분 집합, 심지어는 공집합과 전체 집합 S도 포함된 그런 그쵸. 것이니까, 네. 그럼 이 실험에서 발생 가능한 사건들은, 네. 이 S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들을 다 써보면 일단 괜찮은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다름 아닌 네네. 이준석 선생님이 아까 이 문제 시작하기 전에 해주셨던 그 얘기 때문에, 네. 아, 네네.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그 이제, 이 HT를 이제 한국말로 뭐라고 할까가 조금 애매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 앞면이 나오는 사건과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동시에 말하고자 하니까 뭔가 동전을 두 개 던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 전체 집합 HT에 대해서요? 그 아, 두 개 던진 네네네네. 거요? 네네. 아, 이게 두 개 던진 건 아닌데, 네. 두 개 던진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아, 아,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이제 헷갈렸던 부분이 사실, 네. 그, 저, 어, 저는 그렇게까지 느껴지진 않아서, 네. 아, 그래요? 네. 우연, 우연인지, 네. 사건이 지금 H 사건이 있고 T 사건이 있는데, 마치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H 사건도 왠지 생겼고, T 사건도 생겼으니까, 이거는 뭐 적어도 H 사건이 한 번, T 사건이 한 번은 나올 때까지 돌려봤나? 뭐 그러니까요.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 드죠, 이런 그죠? 어떤 나이브한 생각이 퍼뜩 떠오르면서 동시에, 아니, 뭐, 여기 부분 집합으로서는 그래. HT가 당연히 있겠지. 근데 사건이 H면서 T이고, 사건이 공집합인 사건은 뭐지? 그러니까, 우리가 동전을 던졌다고 하는데, 이거가 나타난 건 뭘 의미하는 거지? 그럼 여러 번 던졌, 네. 저 전체 집합 HT가 전체 집합하고 똑같은 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동전을 던졌는데 아무거나 나왔다. 아, 그리고 공집합에 H 혹은 대해서는 T다?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도 안 나오고 뒷면도 안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음, 마치 어떤 변수를 깠는데 true false인 줄 알고 깠는데 사실은 널이어서 이제 에러가 난 건데 그런 느낌이신 것 이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동선 던지기라고 하는 예시 안에 있다고 하니까 어떤 물리적인 그 비유가 생각나면서 좀 와닿진 않는데 일단 뭐 그런가 보나 하고 일단 가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말씀하시는 대로 이거를 실제 이 실험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니까 계속 머릿속에 혼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HT라는 집합도 그냥 어떤 결과값들의 집합이란 말이에요. 결과값들을 모은 거란 말이에요. 사실 동전을 두 개 던진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HT는 true랑 false가 함께 있는 집합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과 1이 있는 어떤 집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대체는 어떻게든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대입을 해서 보면은.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은 0과 1이 있는 집합에서 이 집합을 가지고 임의의 모든 부분 집합들을 다 나열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을 것 같고, 공집합에 대해서는, 어, 계속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말씀 드리면, 네네. 여기에서 동전을 던지는 건 단수니까 동전 한 개인데,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이 던졌을 때 몇 개 던진다가 아니라,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몇 번 횟수의 문제인 것 같아서, 네? 패스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동전을 던져서 앞면과 뒷면 어느 쪽이 나오는지 관찰하는 실험이니까 조작 변인이 있어야 되는데 실험이면 그럼 자꾸 저는 다른 생각이 드는 게 동전을 한 번 던졌을 때 사건이면 이 첫 번째 HT가 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까 제가 그 느꼈던 혼동을 지금 느끼고 네, 계시군요. 네. 그래서 2회, 3회, 4회 던졌을 네네. 때라는 그런 변수 같은 걸 통제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음,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처음에 그걸 느꼈고, 그걸 어떤 식으로 해소했냐면요. 결국에 지금 관찰하고 싶은 결과값을 앞면 또는 뒷면이라는 결과값을 알고 싶다고 이제 문제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결국에는 이 동전을 몇 번 던지든 간에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오는 그걸 보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앞면이 몇 번 나오고 뒷면이 몇 번 나오고가 아니라 결국에 그게 앞면이냐 뒷면이냐 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이제 살짝 그런 식으로 조금 이해를 해서 이제 그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살짝 그 조작 변형이 없어도 결국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true 또는 false, 앞면 또는 뒷면, 0 또는 1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1111이 나와야 된다. 0010이 나와야 된다. 0011이 나와야 된다. 뒷면 뒷면 앞면 앞면이 나와야 된다. 뒷면 앞면 앞면 뒷면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더 이상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겠다라고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대화가 오고 있는지 제가 사실 잘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저는, 한 가지, 네네네. 나름, 이거는 확실하지 않나 하고 생각되는 건, 동전은 그냥 한 번 하나 던졌다. 네, 어, 그겁니다. 근데 저는 최선영 선생님 말씀하신 형태의 그 표본점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실험이라는 게 관찰 가능한 결과를 수반하는 활동이니까. 그러니까 조금 실험을 할 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조건을 좀 걸어버리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동전을 3회 던져서 나온 결과를 하나의 결과로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세 개의 순서상을 갖고 있는 하나가 원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전 하나를 3번 던진 결과가 앞, 뒤, 뒤라고 나왔으면은 그 첫 번째 실험의 결과는 앞, 뒤, 뒤가 되는 그 이렇게 네네. 네 그런 그런 결과 표본 하나 첨단.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앞에 조건이 조금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동전을 몇 회 던진다거나, 동전을 몇 개를 한꺼번에 던진다거나,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이런 조건들이 이제 들어가면은 네, 그 이제 연속되는 그 값들, 연속되는 네, 네, 결과값들을 모아서 하나의 표본점, 즉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네. 지금 현재 문제에서 설명하는 거는 그쵸. 네, 결과가 이미 이제 제시가 됐죠. 앞면 또는 그쵸, 뒷면. 그쵸.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성원 선수께서 말씀하신처럼 그런 조건이 없는 이상은 그렇죠. 이제 네. 앞면이라는 결과 표본점 하나와 뒷면이라는 결과 표본점 하나밖에 있을 수밖에 없겠다.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어, 아니면 혹시 이거는 어떠실까요? 이것도 동전 하나 던진 거긴 한데, 동전 두 개 던진 그 순서상들하고 헷갈리면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음, 그렇게 쓸 수 있죠. 네. 그쵸, 그쵸. 음, 요거는 동전 두 개 던졌을 때 이거하고는 그쵸, 뭐 그쵸. 상관이 없죠.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게 사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동전을 몇 회 던졌냐라기보다는 동전에 나왔을 때의 결과값이 뭐가 나왔느냐를 이제 저희가 보고자 하는 거고, 그 표본 공간이라는 것도 결국에 동전을 몇 번 던져서 결과를 본다는 게 아니라 그냥 동전 하나 던졌을 때 앞면 또는 뒷면이라는 결과값들이 모인
공간을 이제 저희가 표본 공간이라고 했고, 이거를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집합에서 임의의 부분 집합들을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전체 집합부터 해서 이제 이렇게 팩토리얼처럼 해가지고 나눠갖고 이제 뭐 공집합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예전에 그 파워셋이라는 모든 집합에 어떤 집합의 모든 임의의 부분 집합을 나열하는 것처럼 하면은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것까지 나는 저희가 함께 가고 있는 것 같고요. 함께 가고 있는 거 맞죠? 혹시 최선희 선생님하고 아까 김승기 선생님하고 이 부분 괜찮으실까요? 아직 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제가 뭐지? 만초수 일기를 보니까 아마 선영님은 그때 들으셨는데, 만초수 일기에 네, 천연식님 어머님이 계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너무 하기 싫어 하시더라고요. 왜 해야 돼요? 하면서 모르겠어요. 계속 이제 하시는데 그냥 갑자기 그게 생각났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완초수 일기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저도 이제 보게 되는데, 네. 계속 추적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러면은 다음 거 볼게요. 요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주사위 굴려서 나올 수 있는 숫자를 관찰하는 실험을 고려하시오. 주사위의 표본 공간을 1, 2, 3, 4, 5, 6이라 하고 사건 2, 2, 4, 6과 사건 F, 1, 3을 나열하시오. 이게 이제 아까 결국 요 사건과 실험과 표본점인 결과와 그리고 다 집합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 집합의 그냥 연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집합 F니까 안에 있는 1, 3과 2, 4, 6 더해가지고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2, 4, 6과 이제 1, 3의 이제 교집합은 없으니까 공집합을 할 수 있었고 이건 상호 배타적인 사건이다. 사건 2와 사건 F가 상호 배타적이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F 사건의 여집합은 그러면 1, 3 빼고 2, 4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네. 저거는 그럼 문제가 공간을, 위 페이지부터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공간 S 1, 2, 3, 4, 5, 6이라고 하고, 사건 2와 사건 F에 대해서 다음을 나열하시오라는 문제인 거겠죠? 네네. 아, 네. 네. 사건 2하고 F가 주어졌는데 그걸 또 나열하라는 것처럼 제가 좀 헷갈려서, 네. 아, 네. 일단은, 아니면 이것도 무슨 의도가 있나?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아, 이건 의도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끝인 네, 네, 그만. 네. 끝인 그만. 그 제 의견 하나 살짝 드리면 어떨까요? 이게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던 게 동전을 갖다 던졌을 때 앞면, 뒷면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 동전이 서 있는 경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동전이 책상 밑으로 굴러 떨어져가지고 하수구 속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보여, 이게. 그러면은 막 이런 케이스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데 동전을 뭐 이게 꼭 그런 케이스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는 앞면과 뒷면만 보겠다 이렇게 심플하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고등한 막 확률론까지 들어가는 건 아닌지라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 싶거든요. 단순하게 이게 거기까지 들어가 버리면 또 이게 또 의미는 있겠지만 나름 이게
답은 안 나올 것 같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네,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 간만에 3장 이제 나갔는데, 일단은 용어 자체가 좀 되게 많이 낯설어서 그런 게 좀 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용어 낯선데 이 용어의 개념에 집합을 쓴다는 게 조금, 뭐랄까. 갑자기 네가 왜 집합을 써? 너가 뭔데?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되게 뜬금없잖아요. 뭔가 어떤 뭐 동전 던지기를 하는데 그 결과값들로 갑자기 집합을 만든다고? 왜 그렇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그 앞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집합이라는 건 결국에 이제 어떤 것들을 담을 수 있는 되게 질 좋은 아공간, 살짝 이제 판타지적으로 말하면 아공간 주머니 같은 느낌이거든요. 집합은. 진짜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집합 끝날 때쯤에 집합의 그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정말 어, 폭력적이다.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정말 사기적인 어떤 그런 치트키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런 느낌 맨키로 사실 집합을 어디에든 쓰고자 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지금은 뭔가 여기도 집합 써볼까? 저기도 집합 써볼까?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 집합의 연산에 일단 아직 확률인데 아직은 이제 사건만 보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아직도 헤매고 있고 용어 같은 것도 아직도 꽤 딱딱하게 느껴지고 별로 그렇게 친한 느낌은 안 드는데 그래도 좀 집합 덕을 봤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면은 만약에 집합과 연관지어서 그런 설명이 전혀 없었으면 훨씬 더 저는 헤맸을 것 같다는 그런 감상이 있거든요. 오늘 하면서. 네. 그런 점에서 네, 집합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뭐 어떤 의미로는 좀 약간 이물감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로는 또 좋은 점도 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네. 감사합니다. 박현승 선생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이거 이미 문제를 한번 다 풀고 오셨어가지고. 맞다. 그러셨죠. 저도 이거,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거를 제가 문제를 풀 때 상황이 그렇게 막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막 차분히 푸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컨디션이 좋을 때가 사무실에 있을 때거든요. 일할 때. 일할 때. 집에 오면은 골골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미 지금 막 피곤해 쩔어가지고 잘 준비 중인데. 그래서 그냥 제가 예전에 뭐 학위 준비할 때도 그러고 지금 수학 공부도 업무 리스트에 넣어놔요. 오늘 업무 등록서 노트 몇 리스트에. 장 보기 해놓고 그냥 그건 봐요. 철판 깔고. 본격적이시군요. 예, 만초수 몇 장 풀기 그걸 업무 리스트에 넣어놓고 그냥 해버려요. 그래갖고 처음에 사람들이 뭐 하냐 그랬는데 지금은 신경도 안 써요. 쟤 또 수학 공부하는구나 이러고 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차분히 생각을 오래 해보고 푸는 상황이 아니라 눈치가 보이니까 빨리빨리 해치우는 거예요, 이게. 음, 자료 빨리 찾아보고 빨리 풀고 이렇게 해서 해놓고 게시판 올리고 순식간에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좋아요. 왜냐면 차분히 그냥 천천히 보면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구멍이 많죠. 왜냐면은 까놓고 정석집과 찾아보고 예제 풀고 이거잖아요. GPT 물어보고 두 개 맞춰보고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무슨 깊이가 있겠어요. 지금 얘기하는 게 더 깊이가 있지. 저는 그렇습니다. 생각. 제가 오늘 공부하고 느낀 점은 확률이라는 어떤 개념은 뭔가 실제 물리적인 어떤 결과를 추상화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사실 동전을 던지는 행위가
뭔가 수학적으로 뭐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 결과만 보면 앞뒤가 나왔다는 결과만 가지고 보면은 어떤 유의미 할 수 있는데, 물론 뭐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이 떨어질 때 뭐 중력이 작용하고 뭐 그런 거 계산할 수 있겠죠. 뭐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를 어떤 추상적인 수학적인 어떤 대상으로 만들면 그게 연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런 실제 벌어진 결과를 수학적인 대상으로 취현해서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을 통해서 뭔가 결과를 보고 어떤 그런 성질을 보려고 하는 그런 좀, 음, 뭔가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욕망이 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실질적인, 네네네. 아, 죄송합니다. 이- 인식을 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어떤 실질적인 대상을 이건 거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추상적인 대상으로 바꿔서 쉽게 바꿔서 연산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막 음, 온몸 비틀기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는데, 특히 부분 집합에서 공집합이랑 이제 전체 집합 자체가 어떤 연산에 뭔가 도움이 되나? 그런 생각하면서 옛날에 뭐 어떤 그 허수에 대해서 수학자들이 되게 금기시하고 뭐 그랬다는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아직 이거의 쓸모를 모르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고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은 한편으로 그냥 지나가면서 해보긴 했습니다.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 통계 쪽이 그런 부분에서 시작을 했다고 들었어요. 전염병을 수치화시켜서 예측하는 데 있어서 수치로 패턴화시켜서 변수를 넣었을 때 어떠한 이제 전염병이 어떻게 퍼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서 이제 국가에서 이거를 했던 걸로 시작이 됐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물 쪽에 확률 통계를 활용해서 패턴화 시키기 위한 공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 중에 이제 가장 쉬운 게 맨델의 법칙이죠. 맨델의 유전 법칙. 음, 맨델의 유전 법칙이 전부 적용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맨델 유전 법칙이 맨델 자체가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가 그런 통계를 이제 유전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진화 쪽도 그런 식으로 뽑아내려고 적용하고 연력학도 그런 식으로 뽑아내고 음,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변수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잡아내야 되는지도 어렵고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까 이제 막 이제 변인 관계나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다 보니까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최 선생님 말씀과 연결해서 살짝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은, 전 통계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을 좋아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공대에서 몸담고 있으니까 꽤 됐잖아요. 근데 어느 쪽을 하냐면은 이동통신 쪽을 좋아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국에 기지국이 2만 대가 있다. 실제로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가입자 수가 몇백만 명 되잖아요. 통신사별로. 그럼 이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논문을 쓴다고 하면은 실험을 못 해요. 그래서 시뮬레이터를 돌려야 되는데 제가 뭐 학부 나와가지고 석사 막 나와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겠어요? 못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모델을 못 세우는 거죠. 세울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거를 모델을 세울 수 있어?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못 세워요. 그럼 네가 해봐. 그러면은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제가. 근데 제가 지금 나이 먹고 이렇게 보니까 다 확률이더라고요. 이산 확률, 확률 구조더라고요. 확률을 되게 잘 알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게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 좋은 이유가, 확률이 좋은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그게 선생님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해서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꼭 해보고 싶다. 통계는
실데이터가 필요한데 제가 알고 있는 형님이 어떤 회사에 보면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사기 위해서 주변에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이터 만드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전처리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확률 기반의 시스템을 만들면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뭐 유용하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그 전염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집안에 노로바이러스가 돌았었어. 어쩌다가, 아무도 해산물을 먹지 않았는데 딸아이가 옮겨와서 그게 그랬어. 옮겨져요? 쉽게 비말로 뭐 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족은 이제 그 변기도 같이 쓰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아, 옮나 보더라고. 네, 오. 그래서 이상. 지금은 다들 괜찮으신 거죠?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아, 네, 뭐 괜찮아졌습니다. 고생 많으셨어. 이거 확률 열심히 배워서 범인이 누군지 꼭 제가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왕초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